좋아요, 구독! 우리 증시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빠지게 될지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9월 내내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10월 시장 첫 거래일 역시도 그 여파가 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코스피 2%대, 코스닥 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을 살펴봤을 때 명절 징크스로 약세를 그 전엔 보이다가 이후에는 그래도 좀 상승한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공식마저 좀 깨진 모습입니다.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참 어렵다. 네. 왜 하필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쉬고 있을 때 미국 증시가 강세 흐름들을 펼쳤다가 어제 네.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도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들 그거에 따라서 오늘 증시도 그 충격의 여파에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상승 종목수를 보게 되면 오늘 상승하는 종목수가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네. 모습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100개도 안 되는 수준, 코스닥 같은 경우에 170개 수준의 종목수가 상승하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섹터의 쪽에서의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최근에 나왔던 이슈에 의하면 그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 수출주 쪽에서의 네. 좀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필두로한 2차전지 쪽에서의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전지 쪽에서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쪽은 뭐 일부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갖고 있는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일부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테마 쪽으로만 보게 된다면 CBDC라든지 재건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만 상승세를 펼쳐지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 2등, 3등, 4등 종목군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조금씩 달면서 여전히 시장 자체는 투자 심리가 그리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수도 굉장히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사실 연휴 마지막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봐야겠죠. 미국에서 전해진 악재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물가에 대한 부담감. 이쪽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동 지표가 좀 뜨거워요. 사실 뭐 졸트 쪽을 봤을 때 전월 대비했을 때 7%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지금 이 금리에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그렇다면 금리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계속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더 부담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연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안 꺼지고 불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 좋지 않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네. 국채금리라는 게 사실 안정적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의 국채금리 그중에서 10년물이 보통 대표적이긴 해요. 네. 10년물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이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국채금리 10년물이 상단을 뚫었습니다. 네. 상단을 뚫었고 장중에 4.8%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단이 5%까지 열려있다는 부담감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처럼 물가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유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한 내일쯤에 오펙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유가가 잡힐 것이냐? 좀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전히 유가가 높아야지 유리합니다. 그쪽은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높은 상황이 되어야지 자기들 나라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연결지어서 보면 여전히 지금 물가가 잡히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확대가 네. 되고 있는 부분 물론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피했습니다. 좀 피했는데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약 45일 동안의 시간은 벌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메카시 하원 의장이 사상 처음으로 해임이 되었다는 부분. 그로 인해서 셧다운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 보니까 대행을 하시는 분을 좀 불렀습니다. 그분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다른 분이 이제 의장직을 대행을 하는데 근데 대행을 할 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행정직만 가능하다고요. 네.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행정직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법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랑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내년 중순까지 새로운 하원 의장이 내년 중순이 아니라 그 다음 달 중순까지 하원 의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거기서 더 연결지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또 강등시킬 수 있다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뭐 국채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채금리 이슈부터 해서 정치 리스크, 거기에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도미노처럼 미국 증시가 쓰러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시를 또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2%대 낙폭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좀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더욱더 두드러지게 빠지는 업종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중국 소비재 쪽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3분기, 4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 리튬 가격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의 부진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2분기 바닥은 맞는데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1%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반도체 쪽에서도 전통 반도체는 아직 낙폭을 그리고 있는 것에 반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HBM 관련 종목군들은 그럼에도 견조하게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10월에 이벤트가 있어요. 뭐 학회라든지 네.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저번 주까지는 네.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음.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했던 게 이번 추석 시즌 동안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면세 관련주, 호텔신라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거기다 화장품 같은 종목군도 오늘 시장 영향에 받아서 크게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큰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투자 심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 많이 올랐던 섹터에 한해서 좀 더 낙폭이 크게 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중국 소비재가 지금은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실제로는 기대감 플러스로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실제 뭐 데이터가 조금 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하락이 좀 더 심한 업종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와 2차 전지 등과 같은 주도주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한 데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주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연휴 이전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역시나 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네. 지금 대응의 영역은 아니에요. 대응을 할 타이밍은 조금 좀 이전이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좀 더 투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현금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아닙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 좀 낙폭이 과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반대 매매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현금화를 할 게 아니라 계속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다행인데 지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예요. 실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수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배팅을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회복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시간을 조금 더 투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시간을 투여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불안할 수는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수익을 보고 싶은데 네. 시간을 계속 투여를 하라?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무한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보유 기간을 계속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반등을 할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물론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하지만 단가는 계속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매수를 해보신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보면 대응의 영역은 아니고 지금 관망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락하는 업종에 좀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이제 살펴봤을 때요. 미국에서는 PC는 우호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셧다운 리스크도 지금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과 대응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좀 세워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2600 지수로 치면 2600 찍고 2400선 가까이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뭐 거래 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투자 심리가 그리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나온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좀 더 반전시켜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단기간의 이벤트로 봤을 때는 10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네. 물론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진 않은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한 금요일쯤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2,400선에서 반등을 살짝 시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뭐 CPI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의 지수는 빠질 수가 있긴 하지만 2,400선에서 반등 혹은 2,400선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시점을 살펴보시면서 2,400 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수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저가 매수가 유효한 섹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탑픽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한 월요일에 마감도 그렇고 네. 전력기기 섹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 10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 계속 주목해도 좋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같이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변압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낙폭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변압기 PPI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변압기 단가도 PPI를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가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Q단에서도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뭐 그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변압기 섹터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고환율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높다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연결지어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은 계속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